어느 늦은 밤 40대 김철명 씨는 어디선가 굿을 피우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걸?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묘연인가? 엄마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간택해야겠어. 철명 씨는 굿을 피우는 고양이에게 바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 상황은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죠. 4월달 봄으로 넘어가고 있는 계절인데요. 이 시기가 새끼냥이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악갱이 대란, 암컷 고양이들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때쯤부터 해서 발정이 오기 시작을 하고 2달 정도의 임신기간을 거쳐서 한 3월 말에서 5월 요 사이에 새끼냥이들이 엄청나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철명 씨처럼 어느 날 이 모성애를 막 자극하고 옥시토신이 나오게 만드는 그 울음소리를 따라갔더니 정말 너무나 가엾어 보이는 새끼 고양이를 마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고양이를 데려오는 게 구조일 수도 있지만 납치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양이가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시간도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어미 고양이 없이 계속 혼자 있는가. 이 어미 고양이도 새끼만 돌볼 수는 없습니다. 먹을 걸 찾아서 외출을 한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집을 비울 수도 있어요. 12시간에서 하루 사이 정도는 새끼냥이들을 보금자리에 두고 그 어미 고양이가 출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어미 고양이가 외출한 사이에 불쌍해 보인다고 이 고양이를 데려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구조가 아니고 갑자기 유괴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너무 또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또 막 귀여워 보여. 아니면 주변에 어디 좀 따뜻한 어디론가라도 좀 옮겨주고 싶어 라는 생각에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에 사람 냄새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어미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만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새끼 냥이를 오히려 기피할 수도 있고 갑자기 둥지를 이동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섣불리 사람이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새끼 고양이의 생존율은 낮아지기 시작한다. 이 새끼 고양이들이 구조해야 되는 아이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 털, 몸집 뭔가 많이 말라있고 눈곱이 껴있고 항문이 지저분하고 기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어미 고양이가 더 이상 케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 고양이가 있으면 당연히 젖을 먹일 거고 그루밍을 하면서 외관이 되게 깨끗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미 고양이의 케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배고픈 상태, 굶주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어미가 그루밍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외관상 더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자, 이런 경우라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새끼 고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려와서 책임질 수 있나요? 새끼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게 되면 특히 분유를 먹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2시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포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만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3마리에서 4마리 정도를 출산을 하기 때문에 3, 4마리 고양이를 데려와서 분유를 먹인다라고 하면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끼 냥이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데려오고 나서 오히려 이 새끼 고양이들 하루 만에 다 굶겨 죽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새끼 고양이여서 이제 구조를 했어. 근데 집에 또 이미 사모님 애기씨와 같은 성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이제 급하니까 데려와서 먹을 걸 좀 안 됩니다. 동물병원으로 가장 먼저 가셔야 돼요. 왜냐? 이 고양이가 전염병에 걸려있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실제로 구조돼서 데려온 고양이 경우에 전염병에 이미 감염된 상태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미 고양이를 잃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체 검사 그리고 전염병 검사, 특히 범백혈구 감소증 무조건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에 있는 고양이들이 예방접종이 잘 돼 있어서 혹시라도 범백균이 묻어와도 안전한 상태인지도 미리 체크하셔야 되고 기생충 감염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고 원충 감염 여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곰팡이성 피부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 인수공통 전염병도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올 클리어 또는 이런 건 좀 치료가 지금 당장 필요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데려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이라고 하면 문을 닫아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 방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구조한 고양이를 데려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이 새끼냥이 덜컥 구조하게 되면 고양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도 너무 떨어지지만 구조해온 보호자의 삶 자체에도 너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렇게 그냥 충동적으로 데려와서 고양이를 반려하다 보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길에 돌려보내야지, 뭐 얘는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0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가 11만여 마리, 이 중에 유기묘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시 길에 돌려보내면 잘 지낼 수 있겠지라는 정말 택도 없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섣부른 양줍은 사람도 고양이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끼냥의 이런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더라도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지, 어미고양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외출 상황인지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구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